조정이 끝나가는 지금 어떤 코인을 사야 잘 오를지, 상승장은 언제 오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에서 5주차 때 엄청난 이 꼬리가 나왔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캔들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나름 잘 떠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많은 하락이 왔었지만 이 하락을 V자 형태로 돌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고, 이건 제가 본가 가기 전에 영상 찍었던 것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눌림목이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은 요즘의 조정들의 끝이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긴 조정을 해주고 특정 구간에 저점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올려주는 그런 패턴, 조정 나오고 빠르게 올려주는 그런 패턴, 조정 나오고 빠르게 올려주는 그런 패턴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건 이 위로 갔을 때 이러한 식으로 천천히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5월 초까지만 좀 잘 버티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월 초가 지금 어쨌든 좀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당장 뭐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횡보하고 올라가고 횡보하고 하는 동안 뭐 6월 달까지 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러한 지점들은 넘었기 때문에 횡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박스를 그렸을 때 우리가 박스 하단부에 있는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올라가도 이제 상단으로 가는 그런 과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가게 되면서 상승장이 지속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그럼 정말 이 지점은 너무 좋은 매집 자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월 13일이랑 이럴 때 보면은 요때가 이제 저점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 저점을 다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금방 이걸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쉽지 않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분할 매수를 여기서 조금씩 하는 것도 현금 비중이 30%인 상태에서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하는 거는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떨어질 거 아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불필요하게 그냥 현금 100%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높은 현금을 가졌던 분들은 이 기회에 아마 조금밖에 매수를 못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개수가 털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 자리가 왔을 때는 이제 4시간 봉이나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의 과매수 근처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잘 못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자리에서 횡보를 생각보다 좀 길게 해주면서 조정을 끝내버리기 때문에, 이 단기 조정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코인을 좀 오래 해본 사람들은 이걸 다 경험하면서 느낌적으로 알지만, 혹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지만, 이걸 처음 해보거나 이제 일반적인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애매한 구간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물량이 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잡았고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되게 많이 흔들리고 떨렸다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분할 매도를. 그래서 현금을 한 50%까지는 점진적으로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남은 50%라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즌 종료라고 많이 보셨다면 그럼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마지막 탈출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 파시면 되는데, 막상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 시즌 종료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희일비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의 그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시즌 종료라고 여기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거다, 지나고 보면.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매수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매수했다면 일부만 좀 차익 실현해주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미넌스를 보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미넌스가 좀 다시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 기간 동안 알트가 약세가 될 순 있지만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좋고요.
알트가 약세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도미넌스 고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된다 나중에 도미넌스가 떨어질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알트장은 더 크게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좋다고 보기 때문에 올라가도 상관없고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다만 여러분들 올라갈 때 알트가 약세가 되면 또 갖고 있는 알트가 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비트코인과 비트 영재, 뭐 스택스 이런 식으로 이 비트 계열들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넣어주는 게 좋다고 보고 좀 많은 비중을 넣는 게 좋다고 보는데 다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비트코인을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요 모양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구간에서의 모양과 좀 닮았어요. 전 되게 나쁘지 않고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지는 이 마지막 구간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좀 안 좋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갈 수는 있는데 이 도미넌스가 테더가 올라가면은 스테이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보통 가격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만약 이 구간이 저점이 맞았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단한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업비트에서 알트들도 지금은 뭐 그렇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뭐 헤데라나 이런 애들 가끔씩 몇몇 코인들 올라가는 애들은 있잖아요. 헤데라 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괜찮거든요. 차트 지금 이런 애들도 뭐 눌림목 보고 하는 거 되게 괜찮다고 보는데 뭐 아비트럼 이런 애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것 같고 다 괜찮은데요. 당장은 우리가 봤을 때 엄청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도미넌스 때문인데 어쨌든 그 도미넌스 상승기가 끝나면 하락이 시작될 때 알트는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잘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스탠스인지 잘 아실 테니까 그대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좀 흔들렸다 하셨던 분들은 조정기간 동안 흔들렸다 하시는 분들은 알트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좋았다 알트가 떨어져서 너무 좋았고 개수를 많이 늘렸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알트 위주로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잘 버텼다 이 백선을 잘 버텼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얘는 어쨌든 올라가면서 잘 될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쨌든 구름대에서 지지를 좀 받고 이게 휩소 형태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블리시 크로스오버가 드디어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기서도 일어났을 때 횡보 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지금도 크로스오버가 일어났기 때문에 횡보 좀 하다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되게 동의하는 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옛날 5일 차트와 지금 비슷하다. 저도 지금 조금 코인이든 뭐 거시경제든 봤을 때 이런 게 한번 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좀 경제 위기라는 것이 항상 금리라는 게 인상이 됐다가 동결이 됐다가 인하가 됐을 때 요때가 이제 보통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결이 어쨌든 길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선이 11월이니까 올 연말까지 오른 다음에 만약에 빠진다 이러면은 좀 괜찮은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전체가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나머지가 다 빠지게 되면 그때 엑시트를 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기 되게 좋은 시기라서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까지 올라주면 진짜 베스트긴 한데요. 20만 달러까지 가면 근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한 15만에서 17만 정도를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12만까지도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12에서 17 정도가 저는 목표가인 것 같고 상승장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예상 구간인 것 같고 20만까지 가면 그냥 뭐 대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저는 알트코인이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면 요 지금 구간에 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고 얘도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생각보다 못 오르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이게 오를 수 있는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도미넌스는 내려갈 폭이 커지는 거고 알트 시총은 올라갈 폭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알트장이 올 거기 때문에 당장 이 구간들이 좀 힘들다 혹은 뭐 덜 오른다 지겹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면 다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연휴 남은 거 잘 보내시면서 포트폴리오도 잘 맞춰놓고 제가 유튜브 본대로 대응했으면 그냥 제대로 잘 대응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더 도미넌스인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테더가 폭락하면 시장을 호황을 누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주봉상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면 얘는 드디어 이제 꺾이고 내려갈 때가
되었다.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단기 투자자들의 실현 가격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여기를 찍고 반등하면 그 다음에 이런 구간이 오지만 이게 오기 전까지 이 구간대부터는 생각보다 잘 안 왔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 비트코인의 사이클에서는 어떤 구간들이 있냐면 자, 이거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조정이 와요. 급등을 하고 박스를 계속 그려요. 그때는 되게 기간 조정의 박스의 길이가 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조정 길이가 좀 짧아져요. 이게 요때는 좀 길었는데 이 긴 박스 구간을 동안 매집을 한 걸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여기서 중간이 이렇게 길어졌다는 것은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박스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제 점점 이걸 닫고 그 다음에 닫고 또 그 다음에 닫는 기간이 점점 점점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상승장 사이클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 선이 이제 단기 투자 실현일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폭이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고래들이 선물거래소에 입금을 다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강세 국면이 시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래가 비트코인의 강세를 보이는 이유, 그리고 소매가 너무 늦은 이유. 그래서 개미보다는 고래들이 시장을 주도한 만큼 이들의 자금 흐름을 쫓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아래 보이는 지표는 모든 중앙거래소에서 선물거래소로 입금되는 비트코인의 양을 나타낸 지표인데 약 3.8 비트코인의 값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훨씬 전에 고래들은 선물 거래소에 입금을 해서 공격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시장이 고점에 다다르면 개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아직 장기적으로 강세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횡보 구간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매집이고 선물에서는 롱을 미리 쳐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리지를 쳐서 난 올릴 거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뭐 한다. 고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바이낸스 거래소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가 처음에 받았다가 개미들이 타요. 그럼 이거 개미들이 탈 시점부터 고래가 물량을 넘기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개미들이 돈을 더 들고 와.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지들끼리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래들은 이렇게 올라간다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보통 이 왼쪽 어깨에서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래들은. 이때 유동성이 제일 좋을 때라서. 근데 개미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놀다가 여기서 물려가지고 존버하고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그 기간보다 더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노려야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이 끝났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은 장이 좋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자산인데 70대 후반인 내가 봤을 때 이걸 비트코인이 끝날 가능성을 목격할 건 거의 없지만 1980년대가 이때 주식시장의 호황이었거든요. 적대적 인수시대를 기억한다. 이 거대한 실험의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럽다고 느낀다. 알트코인 및 밈코인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비트코인 앞으로도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점점 한국인들과 그 다음에 한 개 이상 보유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점점 고래들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나중에 되면 진짜 사람들이 0.1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좋고 지금도 0.1이면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뭐 0.5 비트코인 갖고 있어도 너무 좋고 막 이런 시대에서 나중에는 0.01, 0.005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1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계속 오르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무조건 이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될 거예요. 아, 이때 얘가 그랬었는데 그때라도 내가 좀 더 좀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되면. 자, 그리고 테더의 시총이 1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올라간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크립토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이제 1달러와 똑같이 패깅이 되니까. 이게 뭐 패깅까지는 아니어도 1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애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유동성이 어쨌든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 돈이 점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을 올릴 만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테더의 시총을 보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얘 말고 또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USDC가 또 있잖아요.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근데 얘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2년도에 올라가다가 쭉 빠졌었어요. 2023년 11월까지. 근데 얘가 2024년 1월부터 ETF가 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 조금 꺾였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USDC가 다 같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의 돈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조정도 잘 넘어간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기다림 시간 필요해요. 횡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박스권에서 바닥권보다는 어쨌든 중간 그리고 상단으로 가 있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아무래도 조금 뭐 이번처럼 제가 본가를 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저랑 뭐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사이클이나 이런 뭐 픽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다 매수나 이런 것들 다 했어요. 비트코인도 보면은 여기서 다 이거 진입을 또 했거든요. 8,290만 원부터 7,500에 비트코인을 또 했는데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아까 8,290에서 7,500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쵸? 7,500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 꼬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고 뭐 어떤 코인을 사고 어떤 게 잘 오르고 제가 영상에서도 찝어드리긴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해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보는지 어떤 근거로 봤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투자하기 편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멤버십이 있는데요.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멤버십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그 다음에 멤버십 채팅방 이렇게 두 가지 방이 있으니까 두 가지 방 모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전용으로 영상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물방이 있어요. 선물방은 업비트 현물 위주로 하는 멤버십과 다르게 별도의 방인데요. 선물방은 마찬가지로 선물만 하는 방이겠죠. 보시면 계속 이렇게 손절 한번 나고 계속 롱 잡고 픽을 먹었다. 먹었다. 그래서 선물 요번에 되게 어려우셨던 분들, 그리고 좀 평소에 선물하고 있지만 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